요새는 하의치 한약수래요. 우리 너무 욕심쟁이로만 보지 마라. 하이닉스도 성과급 베이스로 어쨌거나 10%를 주면서 동시에 상한선을 없앴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연봉 상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한을 없애라. 이게 일단 진짜 근본적인 요구는 그거고요. 돈을 벌기 전에 룰을 정하고 벌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게 벌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요. 부러워하고 넘어갈 거면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맞습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거를 진짜 성과 보상과 어떤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예. 논의를 할 거면은 이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누구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뭘까? 이것도 우리 사회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경제도 걱정해보는 경제썰전 시간이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순우 기자님. 압권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머니에 쇠사슬 아니고 사원증입니다. 주머니에 쇠사슬이요? 댓글에 주머니에 쇠사슬 뭐냐 그래서. 그 반차 연차 어떻게 어려움 없이 쓰고 있습니까, 신 기자님? 저희 부서는 최 부장이 가장 늦게 퇴근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휴가 같은 거 이렇게 잘 네. 받아주시고, 최 부장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럼요. 어쩜 인품까지 그렇게 훌륭?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나? 초반에 쥐잡듯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경제설전 진짜 이런 회사 다니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소개 나 했나요? 했나? 했어요. 네. 삼성전자도 놀랍지만 SK 하이닉스 지금 난리입니다. 요새 지금 킹산직 뽑고 있어가지고. 진짜. 네. 원서 쓴다고. 하이닉스? 네. 여기 가야지. 가야죠. 그 요새 새로 등장한 단어가 킹산직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과생들이 학교 갈 때 의치한 뭐 약수 뭐 이렇게 해서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뭐 이러잖아요. 네. 요새는 하의치 한약수래요. 하이닉스, 그런 말이 의대. 의대보다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시장 서점 가면 참고서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수능 입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이제 삼성 시험 보는 거 G셋, SK 보는 거 SKTC 이 시험 참고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G셋. 합니다. 네, 아하, G셋. 저거 사러 갑니다. 아니 최근에 블라인드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이닉스 직원인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내가 하이닉스 다닌다는 거를 모르고 나를 사랑해줄. 나를 사랑해. 하이닉스를 다니는 내가 아닌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 진짜요? 그랬어요? 야. 이거 옛날에 현대차 생산직 뭐, 분이 나의 직업을 모르는, 내 회사를 모르는 순박한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게 되게 논란이 됐던 글이 있었거든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네. 현대차 사장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때 감개무량하시면서 옛날에 그렇게 흉기차라고 비난을 그러게. 받던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회사가 그거잖아요. 스펙이 된 거죠. 이빨 치료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시다가 네. 목에 실수로 빼놓지 않은 삼원증을 발견하고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빨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하시더라. 감히 내가 이 일을 차 치료해도 되는 다니세요? 것인가 이런 거요. 원래 킹산직도 현대차 기술직 분들을 표현하는 맞습니다. 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최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57조 나오고 올해 영업이익이 270조 된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그 뭐 맥커리였나요? 뭐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최대 막 447조에 달할 것이다. 국내 증권사 전망치 좀 다른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영업이익 최대치로 잡고 거기서 이제 성과급 파티할 거다 이제 이런 기사 쓰잖아요. 따져 보니까 뭐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면 한 44조를 재원으로 해서 직원 한 명당 13조 받을 거다. 13억. 13억 받을 거다. 13조요? 깜짝 놀랐어요. 13억 받을 거다. 뭐 네. 집 한 채 살 거다. 이런 얘기 나왔고. 영업이익이니까 이 목표대로 나오면 네.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3억쯤 된다는 거고. 13억쯤 될 거다.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노조에서 우리는 15%로 가자. 초과 달성한 거 아니냐. 영업이익의 15%는 우리도 받아야지. 네, 이제 그러면서 하이닉스 이만큼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안 주면은 지금 뭐 파업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까지 나왔어요. 5월 21일부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메모리 사업부 평균 뭐 1인당 한 6, 7억 정도는 받아야 쓰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잘 돼서 직원들이랑 나누면 좋죠. 성과급 파티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주주들도 조금 이제 화가 나는 것 같고. 네. 배당금 총 규모는 한 11조밖에 안 되는데 월급도 받고 성과급으로 40조를 나눠 갖는다고 이제 요런 좀 반발도 약간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R&D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성과급 재원이 더 커지는 상황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하이닉스 네. 사실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온 적도 없고 이렇게 기대도 안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0%뭐 이렇게 15% 해도 옛날에 뭐 영업이익 1년에 뭐 한 몇 조 나오고 뭐 이럴 때 되면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요런 걸로 이제 나누니까 1인당 뭐 6천만 원, 네, 뭐, 5천만 원, 6천만 뭐 원. 그렇게 이제 받을 때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상상 이상으로 커지니까 근데 이게 캡이 없어요? 원래? 하이닉스는 아무 캡이 하이닉스가 없죠. 캡을 없앴어요. 아, 그쵸. 없구나. 네. 이제 나 벌면 버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벌 줄 나눠 가져야 몰랐던 되는 거지 거구나. 하이닉스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전 가능성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파업을 진짜 한다. 불사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뭐 납기일 맞추기도 빡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랑은 또 이제 회사 또 차이도 있잖아요. 여기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아, 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그러니까 또 상황도 다르니까 뭐 이제 투자도 이쪽은 나눠서 또 해야 되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아무튼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린 부러울 따름이긴 하지만 부러워하면 됩니다. 부러워만 하면 돼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역시 그거였어. 부러워하면 됩니다. 아, 진짜 부럽다. 성과급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성과가 안 나요? 성과를 성과가 냈어야 있어야 성과급을 낼 거 성과가 아닙니까? 맞는 거지. 그렇지. 성과가 없는데. 아, 왜요? 0에서 출발해서 지금 몇십만인데. 아유, 이건 성과가 아니에요. 아직 미미합니다. 네, 우리 돈을 벌어다 성과가 줘야지. 있어도 성과급을 안 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여기 뭐 지금 뒷담화하는 자리는 아니고. 아니, 그래서 SK랑 삼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SK랑 삼성이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지위를 반도체에서 절대 강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사실 R&D에도 엄청 돈 쏟아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훌륭한 회사들 이럴 때 열심히 사들여서 또 몸집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 논쟁이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폭발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방금 두 기자님이 약간 이런 사회적인 밈까지 얘기해 줄 정도니까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단추를 낀 거는 방금 이제 신 기자님도 깜짝 놀란 게 아니 캡이 없어요? 성과급에? 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작년부터인가요, 권 기자님? 네.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노사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네. 진짜로 기존에 있던 그 성과급 지급 체계를 없애는 대신에 이익금의 비율로 무조건 노조에게 이 정도를 배분하겠다. 이거를 타결하면서 네. 사실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겠지. 당사자인 노사 양측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안 그래서 될 이제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하게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가 이번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뭐 300조를 건다. 그럼 10% 30조를 그러면 노조가 다 갖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서로 얘기했던 초과 이익 베이스라서 시중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 정도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과 이익? 예. 아, 그러면 올해 거둔 이익보다 초과로 더 거둔 이익 이런 네, 거예요? 그렇거나 목표로 잡았던 이익보다 또 초과했을 경우. 목표보다 초과한 금액.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익 중에서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대략 계산해 보면 1인당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가 동시에 다니는 커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분들은 15억 받네. 예. 연봉 빼고 연봉도 사실 고연봉자들이긴 아,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연봉 빼고 두 부부가 어영부영 15억 정도는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이에요. 회사 통장에 공이 예, 여기 딱 당당당당. 보니까 15억이 찍혔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런 상황이 돼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일단 부러움을 사는 정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닉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노조가 사실은 지금 현재 파업에 필요한 모든 선결 요건을 법적으로는 다 갖췄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신 기자님 말씀처럼 시작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장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멈추는 것을 전제로 이제 놓고 이제 정말로 진짜 노사 협상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가 1등인 거 맞고 어마어마한 현재 우리 실적을 거두는 거 맞다. 그러니
적어도 보상을 덜 한다는 얘기, 아끼겠다는 차원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한계치를 훨씬 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성과급을 주겠다. 뭐 특별히 뭐 주택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복지 등등등 해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예, 노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하이닉스 사례처럼 비율로 캡 없이 열어달라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짧게 정리한 겁니다. 논점은 예,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칫 올해 삼성전자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큰 문제가 없다면 300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지금 488조까지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 사항은 하이닉스가 10이라고 하면 15 정도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충 계산해도 올해 방금 우리가 부러워했던 정도의 성과급 정도를 넘는 그런 성과급이 이제 노조에 나가간다고 치고 그러면 300조 정도나 400조 정도를 벌 때 대략 노조 성과급으로만 40조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라는 거를 놓고 이제 그 노조 요구가 과연 과한 거냐? 주주가 가져가는 게 맞느냐? 노조가 가져가는 게 맞느냐? 설비 투자를 해야지 지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1등하는 삼성이 그럼 성과급도 2, 3등보다도 못 줘가지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다양한 논점들이 지금 그렇죠. 이제 막 올라옵니다 지금. 근데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좀 약간 능력 있는 그 좀 괜찮은 직원들은 야 내가 이 대접 받고 뭐하러 여기 있어? 나 하이닉스 갈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이닉스에서도 땡큐고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만큼 챙겨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아까 신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사실 돈 버는 건 반도체긴 한데 같이 입사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 저 핸드폰 만드는 친구, 뭐 TV 가전 만드는 친구 다 사업부,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이번에 반도체가 기업을 통하면서 많이 냈지만 네. 가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쪽에서는 또는 이제 같은 이제 반도체 언저리라고 하더라도 파운드리 쪽에는 적자를 많이 내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올 때부터 내가 글로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같은 전문 인력이지만 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게 배치된 것에 따름이 아닌데 네, 네. 누구는 천문학적 이익을 지금 주장하고 나는 배치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 못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내 직원들 간에도 현재 불평등 내지는 이해관계가 다른 모습들이 지금 다 깔려 있어요.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네. 그 이익 배분금이라는 개념이 아까 네. 초과 이익을 얘기했을 때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전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분을 해주겠다는 건데 네. 영업이익의 10%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PS로 쓰는 돈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네. 자기네 할당된 목표가 있고 네. 그 목표를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10% 받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나한테 할당된 게 얼마였고 내가 얼마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에 대한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고 그 전에 없어진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거를 주더라도 기본급의 1000%까지만 주겠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디가요? 하이닉스가. 근데 기본급의 1000%라는 기준을 없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서별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기들이 책정돼 있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달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안에서도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그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 중에 상당수가 DS 그 반도체 파트 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할 건데 나머지 부서는 그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부서별 총론이고 차등.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어차피 우리가 직원이나 노사가 아닌데 우리가 답을 내긴 좀 그렇잖아요. 네. 다만 이 논점이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이제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쉬운 것부터 이제 논의할 거.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 방금 권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좀 제가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부서별 어쨌거나 성과 목표의 달성의 초과액이 결국 성과급이다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나 가전 부문 이런 데에서는 쉽게 성과가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노조 전체가 주장하는 그 바에 따라서 설사 인단협이 체결된다 치더라도 그쪽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만 실제 다른 파운드리나 이쪽 직원들의 성과급은 현재 기준으로 40 몇 %에서 이론상 10 몇 %로 오히려 줄어들어요. 줍니다. 그래요. 예. 이런 논점들이 남아 있는데
위로금을 받아야 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남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노조는 이쪽 반도체 쪽에 파워가 센 분들이 그래요? 현재 지도부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노동계에서 민노총이나 한노총계 같은 산별 상급 단체 노조와의 커넥션 없이 지금 활동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사내 이익 중에서 노조 이익 중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 약간 이런 기조를 해도 네.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논점이 일단 하나 남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이 이제 노조분들이 또 요구하는 건 우리를 너무 욕심쟁이로만 보지 마라. 방금 하이닉스도 성과급 베이스로 어쨌거나 10%를 주면서 동시에 상한선을 없앴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연봉 상한이 있어요. 네. 연봉 곱하기 50이 성과급의 상한이에요. 아무리 올려주면 뭐하냐? 연봉 곱하기 아니 연봉의 50. 연봉의 절반. 연봉의 예. 절반. 그러니까 그런 상한을 없애라. 이게 일단 진짜 근본적인 요구는 그거고요. 아무리 비율이 높아도 상한이 있으니까 둘째.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이 성과급을 주는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EVA라는 나름의 시스템이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이라고 하는 채점 방식이 있는데요. 그 채점 방식이 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얼마 성과가 났는데 그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지가 네. 투명하지가 않다. 그러니 지금 아까 삼성 사측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많이 주는 거 맞는데 우리 그거 필요 없어. 항구적으로 투명하게 EV 시스템 없애고 하이닉스처럼 한계를 없애고 뚜껑을 없애고 영업이익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줘. 제도를 바꿔달라는 거야. 이 요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노조에서. 근데 성과급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우리 부장님도 성과급을 예를 들면 부하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네. 아, 성과급? 아닌가 그거는 또 아, 그러니까 다른가요? 성과급을 이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제가 중앙일보에 있다가 JTBC로 왔잖아요. 네. 제가 중앙일보에 있는 동안 JTBC가 3년인가 4년 연속 성과급을 받았어요. 연속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전 JTBC만 세 번, 있었는데 그런 적이 세 번 없어요. 정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받았거든요. 저는 못 받았죠. 중앙일보에 있었으니까. 제가 JTBC로 넘어온 뒤로 중앙일보가 또 3년인가 4년째 지금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JTBC는 한 번도 안 주고. 그래서 저는 성과급을 받아본 그러니까 본인이 운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한 개 하나만 더 하면 예를 회사를 들어서 갈 때마다 성과를 못 내고 계신 거예요. 다 제 탓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돈을 팔자가. 네. 자, 우리 신 기자 뭐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JTBC가 있잖아요. JTBC 안에 여러 국들이 있잖아요. 네. 조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기자가 속한 보도국이 잘 돼서 이익을 내도 다른 국에서 성과가 안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회사가 손해면 못 받는 겁니다. 다 이익이 나야 이제 그걸 나누는 거고 다 같이 뭐 나누는 회사마다 거고.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뭐 1영업부, 2영업부, 3영업부 이렇게 있어서 영업부 별로 있어서 2영업부가 잘했다. 그럼 2영업부의 성과가 몰아주는 거 이건 이제 오케이죠. 근데 뭐 연구직 있고 뭐 영업부 있고 뭐 관리직 있는데 당연히 영업부가 돈은 벌어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연구를 뭐 여기는 뭐 돈 당장되는 건 아닐 테니까 여기는 성과급 안 주기도 좀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나눌 수는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논점을 정리하자면 앞으로 삼성이 미안하다. 씨. 죄송. 아니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보신 정프로님이 그러니까. 이상한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백오피스는 백오피스대로의 어떤 성과 체계가 있는 따로 거고 있어요? 예, 영업부서는 영업부서대로 있고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노 내지는 부서별의 네. 논점이 하나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이 싫다. 이번에 항구적으로 바꿔달라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 다음 논점으로 넘어간다면 어쨌거나 큰 성과가 났다 쳐요. 그러면 상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세계 1등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경쟁이고 크게 보면은 AI 경쟁인데 우리한테 적게 주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일할 것 같아? 지금 이직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하이닉스로 1년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잡아 너희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주고 네. 고급 인력을 많이 잡고 성과 내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회사로든 이익이야. 글로벌 이야기하면 더 많이 줘. 아하. 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네. 예. 그런 인재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 그래요? 뭐 노조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익 배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이익 배분의 문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막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네. 이게 결국은 번 돈 가지고 나누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돈을 벌기 전에 룰을 정하고 벌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게 벌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 제가 SK그룹 최태원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유연한 고용 구조라든지 아니면 거기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러면은 뭐 딴 거는 몰라도 이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는 CEO니까 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회사들은 그게 오퍼레이팅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게 있고 관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항상 이게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은 좀 농담조로 좀 부러워해야죠.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다 그러는 게 이게 그러면 룰을 짜가지고 분명히 뭐 뻔한 논쟁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적자 나면 사람 다 잘라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2024년에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정말 어려웠고 그때는 회사가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로 가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그럴 때 뭐 대규모 해고할 수 있냐 그러면 고용 유연화 주장하는 사람들 뻔하게 또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근데 벌고 나면 이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왜 없냐 이게 나올 예. 거고. 그 다음엔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왜 니네 구내 식당에서 밥 먹냐 지역 경제 활성화 왜 안 하냐 분명히 이 얘기 할 거예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레파토리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이 그 성과 보상에 대한 얘기나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7억 번다 13억 번다 그러니까 그냥 부러워서 우아하는 바이럴로 얘기하고 넘어갈 건지 그래갖고 굳이 그냥 바이럴로 그냥 부러워하고 넘어갈 거면 얘기를 뭐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맞습니다. 진지하게 이거를 진짜 성과 보상과 어떤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예. 논의를 할 거면은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할까 이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저희 더 진지해요. 아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네. 더 할 힘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논점 몇 개만 더 얘기해 있어요, 볼게요. 답이 논점이? 없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인 논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인력들의 국제 경계가 지금 없다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TSMC는 더 줘요. 덜 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요 보상 체계도 더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몇 개 회사 제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지금 올해 받은 주식 보상만 20몇 억이에요 직원당. 어디가 AA 관련해서 아, 반도체 그래요? 관련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많아요. 외국 예. 많죠. 스톡 옵션으로 예. 실리콘밸리에는 예. 거의 저 엔비디아 앞에 가면 스포츠카가 쫙 깔려 있는데 아무도 차를 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예요. 부부 합산 13억 대단하다 이러고 있지만 그냥 재벌되는 직원들이 널렸어요. 이런 정도 회사라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 안 할 수도 없다. 네. 이런 논점이 있고요. 둘째, 어쨌거나 회사가 이걸 남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주가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 성과를 만들어낸 노조나 근로자가 먼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 논점도 사실 남아 있는 게 삼성전자 지금 전체 주주가 이번에 받은 배당액을 나눠 보면 나 이거밖에 못 가졌는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노조가 주장하는 이익금을 노조원으로 나눠 보면 너네들은 그러면 10몇 억을 가져가야 돼? 주주가 왜 더 덜 가져가야 돼라고 하는 논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썩 기분이 지금 편치가 않은 거죠. 네. 도대체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누구고 가장 우선시돼서 이익을 가져가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뭘까? 이것도 우리 사회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조금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산업 기자를 되게 오래 네. 했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다양한 사례에 다양한 시기에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노조 생긴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싸우는 법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싸움하면 또 현대차 노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현대차 노조를 거의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현대차 노조는 무슨 여기서 영업이익의 10% 얘기합니까? 현대차 노조는 일단 30% 얘기하고 시작해요. 매년인데 그래요? 매년. 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 끝나고 보면은 그럼 막 현대차 노조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어떻게 30%를 요구하냐? 그 요구 안 하셔도 돼요. 그 30% 받아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네. 그냥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끝나고 나면은 거기 저기 뭐 문화상품권 뭐 10만 원짜리 몇 장 뭐 더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 체계라는 게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의 자기들 내부에서 생겨나는 관행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동안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회사도 별로 없거든요. 막 이익이 어떨 때는 막 수십조가 났다가 어쩐 때 적자가 났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룰이 그렇게까지 없어. 그 좀 미흡해 있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진지하게
그 노조 입장에서도 그럼 삼성이라는 회사는 급여를 어떻게 체계하고 인재 관리를 어떻게 제가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얘기를 제가 약간 그런 사람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삼성 내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 영입 인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연봉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뭐 주식 보상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럼 이거를 그냥 돈 벌었을 때 나도 달라. 나는 그런 식의 논의는 되게 소모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럼 회사가 인력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와의 어떤 뭐 로열티를 주려고 그러면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해라 그러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의 이해관계를 네. 맞출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방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의미 있는 논점이에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임금 체계, 성과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는 네. 꼭 이익이 많이 나면 돈 더 줘요, 성과급 더 줘요. 이게 이걸 놓고 금액이나 비율을 놓고 꼭 이렇게 싸워야만 하느냐? 다른 방법은 없어?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게 통상임금과 특별임금이에요. 우리는 그 통상임금을 적게 하고 싶은 거지. 거기에 많은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담아 있고. 그러니까 또 특별임금이 또 많으면 또 이제 또 이 특별성이 갑자기 또 통상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너 판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포함시키네, 경영 부담이 고정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임금 체계는 그럼 지금 적당하냐 이 문제도 한번 던져봐야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럼 딴 애들은 꼭 주식 보상 저 돈으로만 보상하나 글로벌리하게 보면 다른 방법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TSMC는요 노동자가 TSMC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매입 금액의 15%를 회사가 보조금으로 줘버려요. 그럼 시작부터 15% 벌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회사 애사심도 애사 좀- 아까 주인도 아닌데 나보고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그래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RSU라고 해서 RSU 스톡옵션과 좀 다른 거예요. 이제 회사가 주식을 나중에 살 수 있는 옵션을 주긴 주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성과 이 정도 내면 줄게. 10년 다니면 줄게라는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귤이 뭐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자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주목을 초기에 받다가 못 받았냐면 재벌 2세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거의 상속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해석이 돼 있는데 원 취지대로 활용하면 아 이번에는 돈으로 당장 배당하기에는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니 몇 년 더 다니셔. 그러면 그때 가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줄게 같은 다양한 수단의 그러니까 임금 또 임금 이외의 보상책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논의로 넘어갈 만한 논점도 있는데 마치 이 논점이 하나가 노조는 더 달래 몇 억 달래 그건 안 돼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참에 다뤄야 될 문제들이. 그리고 그 부분을 네. 누군가의 탓이다,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노사 간의 문제는 뭐 현대차 노조가 문제다, 현대차 사측이 문제다. 아니, 자기들 월급 가지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별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현대차 노조 요즘은 거의 파업 안 하는데 자꾸 파업한다는 인식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옛날에 파업 많이 할 때 생각해 보면은 파업을 하면은 뭐 생산 차질이 생겨가지고 몇천억의 손해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파업하는 동안은 급여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럼 협상 타결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생산 차질 빚었던 거 특근해가지고 다 메워줘요. 생산량 다 메워주고 네. 특근을 했기 때문에 1.5로 해가지고 그 전에 무노동으로 못 받았던 무임금 다 받아냅니다. 네. 그러면 사측도 사측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노측도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요. 우리 사주 얘기 나왔을 때도 예전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기 우리 사주 많이 줬다가 주가 떨어져가지고 직원들 다 사기 떨어져가지고 뭐 15%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주 살 때 보통 기업에서 대출 많이 해줘요. 그럼 이자만큼 무이자로 해주거든요. 그래도 우리 사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사주도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가면 또 굉장히 침체되는 것들이 아직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통상임금 문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달라 그러면은 그거 그때 뭐 올해는 좋을 수 있는데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특별하게 돈을 벌면 줬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임금화 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안 올리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천태만상 얘기 다 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자기네 야근비를 달라 그러고 나이 든 직원들을 애들 학자금을 달라 그럽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복리후생 가지고도 계속 갈등을 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한국지행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센터 그 연구개발 파트하고 생산직하고 갈라졌거든요. 네.
노조가 갈라졌어요? 아예 법인 자체가 갈라졌어요. 아 법인이. 근데 그 전에도 싸울 때 보면은 그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야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달라 그랬고 젊은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생산직들은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저 학자금 대출 네. 이런 거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갖고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좀 짤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기업들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뭐 다르죠. 일하는 스타일 다를 텐데 그게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하자 뭐 또 스탠다드한 룰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별로 그냥 그 회사에 맞는 룰들을 뭐 근로자랑 뭐 사장이랑 같이 뭐 짜든지 아니면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델들이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네. 그냥 썸네일용으로 네. 무지성으로 저 혼자 중재안을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그냥 삼성용 예? 중재안. 예? 노조가 원하는 것 중에 투명성을 강화해달라.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얼마 받을지는 알자 좀. 네. 그거는 사측이 받자. 네. EBA인지 뭔지 모르겠다. 네. 투명성 요구하는 성과급 베이스가 딱 정확하게 계산 떨어지게 이거는 사측에 받아라. 받아라. 근데 사측이 부러워하는 건 뭐냐? 우리 3년간 얼마나 힘들었냐. 네. 근데 이제 좀 터지려고 그러는데 네. 이걸 고정으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네. 고정하면 좀 빼줘라. 예를 들어서 15%못 박는 건 빼줘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레인지를 주던지 매년 10억 줘라. 요거는 조금 빼주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무지성 중재안을 야바이가 한번 내봤습니다. 사측에는 투명성 받아라, 노측에는 고정화에 대한 부담만 덜어줘라. 고정화 부담 덜어라. 네. 요 정도.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있어요. 그 갈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 우리 예민하게 안 봐요. 네, 그냥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예민해요. 이 이슈. 얘기 다루면은 뭐 난리가 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원래 돈을 줘야 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타협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돈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보통 좋게 안 끝납니다. 아, 또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막 진짜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 마지막 사인하고 나면 브라보 뭐너 터프 네고시에이터 뭐 이러면서 악수하고 가잖아요. 네고시에이터네.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는 너 그때 근데 너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좀 조금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돈 얘기할 때는 조금은 욕심은 있지만 예의를 차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는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금 협상도 임금 협상이 진짜 딴 얘기인데 저 한창 입사 초에 저희 막 주 7일씩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못 가고 아, 그럴 때 예. 이제 가까운 친구가 이제 현대차를 다녔는데 회사를 안 가요. 그럼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걔네는 그러니까 원래 1년에 하면 근무하면 연차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 한 달에 한 번 월차도 나와요. 맞아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또 쉬어요. 그리고 약정 휴가라는 게 있어요. 뭐 신정, 구정, 뭐 하계 뭐 또 있고 뭐 있고. 창립기념일 주간 있고 뭐 그래서 또 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성이니까 또 이제 보건 휴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한 달에 한 일주일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특수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그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야 그리고 우리 5일 연속 쉬잖아. 회사에서 잘 놀라고 포인트를 준대요. 30만 원인가? 맞아요. 잘 놀고 와. 그래서 약간 그리고 차 살 때 3년에 한 번씩 30%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를 안 가더라고.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삼성 하이닉스에서 현대차를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그 저기 자기네들은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안 주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이게 안정성이 꽤 높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주지 않냐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했는데 네. 그리고 이 얘기하면 분명히 또 회사 쪽에서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럼 근데 야 너네 차는 누가 만들어? 난 그랬지. 일 똑바로 했냐 얘기 네. 나오다가 네. 일 똑바로 해서 그럼 출근 퇴근 제대로 찍어라 그랬더니 너 중간에 가서 담배 피고 거기서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러 가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도 봤어요. 들고 다녀야겠네. 마우스를 이거 체크할 수 있나 그게? 예. 회사 내 시스템이 있으니까 야. 거기서 마우스 움직이는 시간은 근무한 시간이더라고 그걸 체크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주시창 열고 마우스 붙인 데 아니 그건 안 되죠.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아. 거니까. 그래서 야 진짜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별의별, 적응하는데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네. 그렇게 싶었습니다. 붙잡아놔서 뭐 하려고 그래? 아유. 성과금 얘기 40분인데요. 네, 네, 이거 너무 오래 제가 세 했어요. 개였는데. 자, 일단 하여튼 성과금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네. 자,